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조금 전 오늘 오후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김기현 대표 주재로 긴급 이제 회의를 열고 나왔던 이야기들이 미래비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김기현 대표를 때로는 압박하고 또 김기현 대표가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라 그러면 결국 사무총장 이철규,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 박수영, 이 두 사람 그만두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6개월도 채 안 남은 내년 22대 총선 앞두고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시키고 또 미래비전 특별위원회 발족해서 김기현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특단의 대책,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 때죠. 사실 김기현 대표 본인이 우선 알아서 자기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해 2020년 총선 당시 이제 180석, 민주당이 180석 했고, 그때 국민의 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그때 몇 년 했니? 103석을 했습니다. 역대급 참패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만히 따져봤더니 그게 굳이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21대 총선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20대, 즉 2016년 4월 13일 있었던 20대 총선에서도 사실은 그게 122대 123이 아니라 국민의당까지 포함하게 되었을 경우는 당시 새누리당이 122석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123 플러스 38, 무려 161석을 한 겁니다.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보면은 지역구에서 25석, 비례대표 13석 얻었습니다만, 이 국민의당이 25석 한 대부분의 지역이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역에서는 참패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을 합친 거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미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박근혜 정부 때도 20대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국민의당, 현재로 얘기하면 민주당이죠, 이 161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122석을 한 거죠. 저는 이 지형이 이미 어느 순간에 수도권에서 그야말로 한 1, 2%가 늘 모자라서 보수당인 국민의힘 계열, 이쪽 계열이 한 2, 3% 모자라서 늘 의석을 뺏기는 이런 구도가 형성된 것이 바로 2014년부터 본격 도입된 사전투표로 인해서 투표율이 한 4% 내지 10%포인트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2012년 4월 11일 당시 이명박 정부 말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때 박근혜 의원이 비대위원장이었어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진두지휘한 19대 총선, 이게 2012년 4월 11일입니다만은 그 당시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했는데요. 그때 투표율이 54.2%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전국 단위 선거에 사전투표가 다 전국 단위로 사전투표제가 적용이 되어서 투표율이 한 5% 내지 10%포인트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016년 사실상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쳐서 161석을 하던 그때는 투표율이 58%로 19대에 비해서 3.8%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그 와중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는 무려 투표율이 66.2%입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면은 특히 수도권에서 보수당이 상당히 안타깝게 한 2, 3%포인트 차이로 계속 밀리는 그런 어떤 구도가 이미 고차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사전투표에 이제 제가 무용론에 대해서 사전투표가 보면 지금 해킹에 약하고 또 48시간 동안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어떡합니까? 현재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 이틀 하게 돼 있고 그 사이에 보면은 아무래도 좀 야당 지지층 즉 민주당 좀 진보 이쪽으로 한 친구들이 사전투표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사전투표 어제도 뭐 계속 해킹 가능성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뭐 해킹 가능성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5%에서 1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보수당 계열이 좀 불리한 게 사실이죠. 이런 가운데 정상적으로 만약에 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이겼다 하더라도 사실은 김기현 체제로 과연 내년 총선을 갖다가 돌파하는 것이 쉽겠는가? 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5에서 38%이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결국 내년 총선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2년, 대략 2년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불리하죠, 사실은. 정상적으로 치러도. 하물며 구도도 좋지 않고. 거기다 이번에 김기현 체제, 사실 우격다짐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 그 핵심들이 만들어낸 인물 아닙니까? 나경원 꺾고 안철수 뒷다리 잡고 해서 결국 김기현 체제 출범시키면서 자 아무나 당 대표가 되어도 대통령의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대통령 주변의 핵심 측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본질적인 회의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아무나 당 대표 해도 대통령 보고 찍지 김기현 보고 찍겠는가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노골적으로. 그렇다면 결국 뭔가 지금 현재 한계에 봉착하고 이미 한계를 드러낸 김기현 체제를 갖다가 중단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굉장히 불리하고도 굉장히 기울어진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이 지역하에서 그나마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대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사무총장 갈겠다, 여의도 연구원장 갈겠다, 미래비전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한번 분골쇄신하겠다 이 정도 갖고 과연 유권자 국민들이 그래 너 잘한다 한번 다시 한번 믿어볼게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나를 갖다 스스로 내던지는 천길 낭떠러지에서 스스로 손을 놓는 그와 같은 특단의 조치, 특단의 결단 없이는 국민들의 마음 이 자들이 진짜 변했구나, 이 자들이 정말 잘하겠다고 좀 이제 머리를 조아리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알아서 빨리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유권자 특히 보면 뭐 2030, 30대 또 이제 50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때로는 일로 쏠렸다가 때로는 절로 쏠렸다가 그야말로 스윙 워터들이죠. 40대는 확실히 민주당 편입니다. 70대는 확실히 국민의힘 편이고 이들 중도층 중간층을 잡기 위해서라도 뭔가 스스로 정말로 혀를 깨무는 듯한 그러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
김기현 대표야말로 선당 후사의 자세로 용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